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질병사건 중 가장 많이 호소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허리와 목, 다시 말해서 척추와 경추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산재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체크해야 될 그 관점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을 조사할 경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고로 인해서 급격한 통증이 유발되는 급성 탈출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 또는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행성에 해당하는 그런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 중 허리 부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누운 상태에서 하지를 펴고 위로 들어 올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 것으로 80도 이상 올려진다면 정상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병명에 대한 진단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진단을 정식으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확인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가장 우선 확인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추간판 탈출증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 통증 부위와 관련한 그 원인을 특정된 사고가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사고성으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사고사항은 없지만 장기간 신체에 부담되는 그 작업이 원인이라는 질병성으로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물론 추간판 탈출증의 양상에 따라서 급성 파열이라면 당연히 사고성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건 이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추간판의 탈출 유형이 급성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파열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고성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불성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병명은 질병성인데 사고성을 주장한다면 인과관계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급성 파열과 같은 사고성인 경우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고성 추간판 탈출증, 다시 말해서 급성 파열로 진단된 경우에는 산재로 주장할 경우에 사고 상황을 정확히 주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가 허리 부위 또는 경추 부위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여 파열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외력에 의해서 파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어떤 통증이 발생했고, 그리고 병원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지 등 자세하게 주장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성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퇴행성으로 만약에 확인된 경우 어떻게 추간판 탈출증을 산재로 주장할 것인가? 만일 허리 부위의 탈출 상태를 의학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퇴행적 병변으로 확인됐다면 이런 경우 발병 원인의 특정한 사고상황과 같은 특정의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성이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사고와 관련되어 판단하기보다는 장기간의 허리 부담 작업을 중심으로 허리 부위 점진적 퇴행적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행적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대부분 근골격계성 질환으로 분류해서 여러분의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 정도의 분석 등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으로 분류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그리고 질병성 추간판 탈출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허리 부담 작업에 대한 하루 일과 중 시간대별 작업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연 재조사 시 어떻게 주간반 탈출증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주간반 탈출증 산재 신청에 대하여 다양한 재조사 확인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조사할 경우 어떤 내용들을 주로 확인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로 이상 과부하 상태, 다시 말해서 신체 부담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 관련 내용, 다시 말해서 작업 자세, 직업 중량, 그리고 작업 시간, 그리고 근무 기간과 사고성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질병성, 근골격계성 주간반 탈출증을 조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해 후 통증의 상황 및 병원을 내원하는 그 경과 등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왕증의 자연 경과적 상황인지 재해에 의한 현저한 악화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업무 중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동료 및 사용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했는지 등도 확인한다는 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 기록을 통해서 병원 내원 시점과 그 빈도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도 통증의 정도, 그리고 치료의 경과를 통해서 정상의 강약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 간호 기록을 통해서 허리 부위 통증 및 사용 가능 정도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영상의학 검사를 통한 검사 결과 자료와 그리고 근전도 검사를 통한 기타 통증 및 운동 범위 검사 등을 통해서 상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간반 탈출증의 경우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또는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니 당연히 산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간반 탈출증에 대한 사고성과 그리고 질병성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산재 사건은 결코 그냥 접수하면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한 주장을 잘해서 성인 결정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고민해서 잘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